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을 담당하는 이후민이고요. 오늘 13차시 수업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댓글 안 달고 오신 분들은 출석 댓글부터 꼭 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시간이 날짜가 5월 5일이에요. 근데 어제 드디어 등교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3학년, 2학년, 1학년 모두 날짜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27일부터 등교 계약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전까지 수업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금방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있는 요 내용들을 열심히 잘 듣고 등교 계약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잘 준비해서 질문하고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12차시 때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56페이지 5번 문제까지 하고 수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저랑 그 밑에 있는 요 추론 내용 있죠? 추론 내용과 그리고 57쪽에 있는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네, 다음은 진영이와 보라가 제곱근으로 포함된 식을 계산한 것이다. 두 사람의 계산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하여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뭐 진영이랑 여기 보라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어쨌든 틀린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보면은 6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게 마이너스 6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얘기죠. 그쵸? 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i라고 하는 놈과 마이너스 2분의 i라고 하는 놈이 최종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점점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딘가 틀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저랑 요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계산 해보셨을 겁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다? 네,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3을 해서 루트 6이다. 요렇네요. 결국 요거를 일반화 시켜 본다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다? 루트 ab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때 교과서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때 여기 안에 a는 양수다, b는 양수다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냐면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잖아요. 허수라는 놈으로. 그쵸? 그거를 우리가 i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언제나 그러면은 이 값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에도 언제나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건 좀 지우고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그것은 언제나 루트 ab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A랑 B랑 둘 다 양수인 경우, 네, 둘 다 양수가 된다면은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겠죠. 그쵸? 제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합니다.
자, A가 2라는 얘기고 B가 3이라는 얘기죠. 그쵸? 둘 다 0보다 큰 애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루트 2 곱하기 3을 해서 그냥 루트 6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입니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걸까요? 그쵸? 네, 최종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3은요 루트 3i로 써주세요 라고 배웠어요. 그쵸? 루트 3i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루트 6i가 된 건가요? 그쵸?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6이 된 거고요. i는 그대로 그냥 써주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결국 뭐가 된 겁니까? 루트 마이너스 6이 된 게 맞을까요? 아,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던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아, 얘도 역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로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요 2번의 경우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한쪽이 양수이고 한쪽이 음수인 게 순서가 바뀌어서 있구나라는 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도 뭐 써보기는 할 텐데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3을 곱했더니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더라? 자, 얘도 계산을 해주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 6i가 되겠고요. 결국 루트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네,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이너스 2랑 3을 곱한 마이너스 6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쵸? 얘랑 얘를 곱한 게 마이너스 2랑 3을 곱한 마이너스 6이 루트 안에 그대로 들어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2랑 3을 곱한 게 6, 2랑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요. 그쵸? 자, 근데 이 마지막 경우 해봅시다. 한 가지 경우가 남아있네요. 어떤 경우냐면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요 경우입니다. 네, 요 경우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었던 요 진영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식에 따른다면 이 공식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한 누가 답이 돼야 돼요? 루트 6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루트 6이 답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루트 2랑 루트 3은 곱해서 루트 6이 되겠고요. i랑 i는 곱해서 뭐가 되죠? i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루트 6이랑 그리고 i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루트 6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경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루트 6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냐면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자,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 그 경우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일반적으로 요 앞부분에서는 다 그냥 루트 AB가 됐었던 거예요. 그쵸? 요 경우나 요 경우나 요 경우 모두 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됐던 건데, 근데 지금 마지막 요 경우였을 때 둘 다 음수인 경우일 때는 결국 뭐가 되더라? 얘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는 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진영이의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영이 부분 보니까 지금 가볼게요. 자, 6이라는 놈은 루트 36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36은 4 곱하기 9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9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9라 써도 그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는 곱하면 그냥 36 되는 거니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즉 1번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1번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4면은요. 네, 루트 마이너스 4면은요. 여기 부분.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9면은요. 지금 요 부분이요. 정확히 요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별표 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둘 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쵸? 둘 다 음수가 들어있는 그 경우일 때는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같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네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자, 여긴 잠깐 지우고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배울 때는 얘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상관은 없겠죠. 둘 중에 아무 곳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바꿔 쓴다면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느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9는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는 2i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9i라고 하는 건 3i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i 제곱이 될까요? 결국 그래서 6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무조건 루트 ab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이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a랑 b가 둘 다 어떤 경우? 여기 있죠. 그쵸? 둘 다 음수인 경우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보라 얘기인데요. 보라 얘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그 뒷부분 다른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런 얘기예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인가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 얘기를.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했어요. 루트 3분의 루트 2 그것은 루트 3분의 2입니다. 요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얘도 역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a랑 b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여전히 다 성립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예로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예는 우선 첫 번째, 지금 방금 우리가 했었던 거 둘 다 양수일 경우인 거죠. 그쵸? 둘 다 양수인 경우일 때 역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 그것은 루트 3분의 2입니다 라는 거 요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 해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요 위에 있는 요 공식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3과 마이너스 2가 그냥 루트 안에 쑥 들어가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해봤을 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겠고요.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 이 부분은 그냥 요 1번 부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i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i요?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경우도 그냥 요 공식을 따릅니다.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는요. 둘 다 음수인 경우입니다.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도 역시 이 공식을 성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루트 3분의 2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루트 3i가 되고요. 얘는 루트 2i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를 해주면 되냐면은 약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i 같은 경우는. 자, i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루트 3분의 루트 2. 요것은 1번이랑 똑같아지네. 루트 3분의 2가 되는구나. 아, 역시 이것도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가봅니다. 네 번째로. 자, 네 번째로 가면은 이번 마지막입니다. A가 이번엔 음수고요. B가 양수인 경우. 분모 쪽에 있는 게 음수고 분자 쪽이 양수인 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얘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같은 걸로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위의 공식을 따른다면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결론이 나타나면 돼요. 자, 근데 이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루트 3i로 바꿀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3은요. 그것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분모 쪽에 i가 있는 거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위아래다 i를 하나씩 딱딱 곱해주세요. 자, 위아래다 i를 하나씩 곱해주시면은 얘는 이제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분모는. 그쵸? 루트 3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루트 2i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2는 한 번에 우리가 루트 3분의 2라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그럼 루트 3분의 2 i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는 맞습니다. 근데 요 놈이 살아남아 있네요. 그쵸? 즉,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 거냐면요. 루트 a분의 루트 b를 했더니 그냥 단순하게 루트 a분의 b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나지게 된 거네요. 자, 어떤 경우일 때입니까? 어떤 경우일 때 A랑 B의 범위가 어떨 때 분모 쪽에 있는 A는 음수고 분자 쪽에 있는 B는 양수인 경우일 때는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거. 즉, 여기 부분에서는 얘가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여러분들 하던 대로 나오고 있는데 요것만 독특하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고 요 내용을 갖고 우리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보라 부분입니다. 보라 부분. 보라 부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분의 1i, 2분의 1i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4분의 1이라 쓸 수 있고요. 걔한테 i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결국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꿔 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1을 여러분들이 루트 1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네요. 분모 쪽이 음수고 분자 쪽이 양수인 요 경우일 때에는 이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해줬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네 번째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것도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좌변에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를 그냥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가서 결국 더하기가 되면서 되겠죠. 그래서 2분의 i는 2분의 a와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마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진영이랑 보라가 틀린 부분이 각각 어디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고 있을 때, 루트 A와 루트 B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고 있을 때,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7쪽인데요. 네, i에 대한 거듭 제곱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보거나 할 때는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내신을 보거나 할 때는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얘는 거듭 제곱한다 무슨 얘기예요? 같은 것을 계속 곱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거듭해서 곱할 때 어떠한 성질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i의 1제곱은 뭐 그냥 i고요. 자, 계속 곱해보는 거예요. i의 그럼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i의 세제곱은요. i의 세제곱? i의 세제곱은 i의 제곱한테 i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건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한테 i를 곱해 결국 마이너스 i야 하면 되겠고요. i의 4제곱은요. 자, 4제곱은 i의 세제곱한테 i 하나 더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의 세제곱은 방금 우리가 마이너스 i라고 구해놨으니까요. 그거한테 i 한 번 더 곱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i 제곱인가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i라고 하는 거는 거듭해서 곱하다 보니까 4번 곱했을 때 1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i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5제곱은 1한테 i를 하나 곱하는 거니까 다시 i가 즉 얘랑 같아지는 거 맞을까요? 즉 i의 5제곱은요 i와 같아요. 한 번 더 곱하면은요 그럼 얘랑 즉 i의 제곱과 같은 거 맞을까요? 한 번 더 곱하면은요 네 i의 세제곱과 한 번 더 곱하면은요 네 다시 i의 4제곱 1과 같아진다. 또 곱하면은 다시 9제곱이 되겠고요. 이런 순환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의 5제곱, i의 9제곱, i의 13제곱 이런 애들은 계속 i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곱, 6제곱, 10제곱, 14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세제곱, 7제곱, 11제곱, 15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 8제곱, 12제곱, 16제곱은 1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i의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1한테 다시 계속 곱해주는 거는 원래 거에다가 그냥 곱해지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요 계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i의 4제곱은 1이라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i의 4제곱 방금 얘기했습니다. 1이라 했죠. 그쵸? 8제곱도 뭐가 돼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제곱도 1이고요. 16제곱도 그리고 20제곱도 1입니다. 즉 1을 5개 더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4제곱은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6제곱은요. 다시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8제곱은 더하기 1이고요. 10제곱은 빼기 1입니다. 결국 얘는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i라고 하는 게 또 독특한 놈이 i분의 1이 i분의 1의 거듭 제곱이 순환하는지도 조사해 보자라고 했어요. 이 윗부분이 지금 좀 그림이 잘려서 안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잘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분의 1도 거듭해서 한번 곱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i분의 1의 1제곱은 i분의 1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분의 1의 i분의 1의 다시요. i분의 1의 제곱은요. 네, 제곱을 해보시면은 얘는 i 제곱분의 1이 됩니다. i 제곱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 분의 1의 세제곱.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i분의 1의 제곱한테 i분의 1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아까 요 i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했죠. 마이너스 1한테 i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4제곱으로 가볼게요. 4제곱은 i분의 1의 4제곱은 자, i분의 1의 세제곱한테 i분의 1 하나 더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아까 구해놨고요. 걔한테 i분의 1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결국 1이 되겠네요. 자, 얘도 역시 중요했네요. 얘도 역시 i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4제곱을 했더니 1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5제곱은 다시 또 얘랑 같겠고요. 6제곱은 얘랑 7제곱 또 8제곱
다시 또 9제곱, 10제곱 이렇게 가면서 똑같아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하셔도 돼요. 뭘 간단하게 하냐면은, i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i분의 1은 위아래에다가요, i를 하나씩 곱해 주셔가지고요. i를 하나씩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i가 되네요. 즉, 마이너스 i가 돼요. 그쵸? 네, 마이너스 i를 거듭해서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마이너스 i를 거듭해서 곱하자.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을 해주면 이게 나오고요. 4제곱하면 1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i분의 1도 순환하는구나. 네, 순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3번 문제. 1 더하기 1분의 1과 i 더하기 i분의 1, i제곱 더하기 i제곱분의 1 해서 i 100제곱 더하기 i의 100제곱분의 1이 다음 값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네요. 계산 과정을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하고 있습니다. 자, i를 지금 i가 거듭해서 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분의 1도 순환해서 곱해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라는데 우선 첫 번째 방식이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얘들 있죠? 그렇죠? 얘들. 요 앞에 있는 i1부터 i제곱, i의 100제곱까지 해당하는 애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서 1분의 1, i분의 1, 그 다음에 i제곱분의 1, i 100제곱분의 1 요것만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이게 총 몇 개가 적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1, i제곱, i 100제곱 이걸 다 더할래요. 하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는 i의 1제곱부터 i의 100제곱까지가 요만큼이 우선 100개가 되겠죠. 거기한테 1이니까 얘는 지금 총 101개를 더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1개. 자, 100개라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101개의 값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i랑 i 제곱이랑 i 세제곱, 그 다음에 i 4제곱 얘네들을 더하면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i고요. i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했고요. i 4제곱은 1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더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i랑 마이너스 i가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1과 1이 날아가죠. 즉 얘는 0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만약에 얘가 없고요. i 대신에 i의 5제곱 더해야지.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더해야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제곱이 또 누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5제곱은 i의 1제곱과 같은 거 맞습니까? 역시 얘랑 지워져서 0 되는 거 맞아요. 즉 i는요. 거듭해서 곱할 때요. 연속해서 곱해져 있는 4개 있죠. 그쵸? 걔네들은 더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0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자, 우선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해서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i 4제곱 해서 저 뒤에 i의 97제곱, i의 98제곱, i의 99제곱, i의 100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거 4개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4개 더하면 네, 없어져요. 그 다음에 5제곱부터 8제곱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9제곱부터 12제곱도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97제곱에서 100제곱도 더해져서 없어지게 되겠네요. 즉, 요거는 1만 남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을 계산한 것은 1만 남습니다. 1만. 자, 그럼 뒷부분 계산한 것도 보겠습니다. 뒷부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i분의 1의 거듭제곱 앞에서 했어요. 그거 한번 앞으로 가보자면은 i분의 1 거듭제곱을 했을 때 자, 요걸로 한번 볼까요?
i분의 1의 1제곱과 i분의 1의 세제곱은 둘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죠.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i분의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i분의 1의 4제곱과 걔네들은 더해도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죠. 그쵸? 얘도 역시 i분의 1도 거듭해서 제곱한 애들을 더하기를 할 때 연속해서 4개 더해져 있는 거는 역시 아까 애들처럼과 같이 날아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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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없어지다 보면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맨 앞에 있던 1분의 1 얘만 남아있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얘는 입니다라고 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번 두 번째 방식인데요. 두 번째 방식은 그냥 4개씩 묶었어요, 결국. 결국 4개씩 묶어버렸습니다. 4개씩 묶어버리면 얘 어떻게 될까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얘랑 얘 없어지고요. 얘랑 얘 없어지겠죠? 또 얘랑 얘가 없어지고요. 얘랑 얘가 없어지겠죠. 4개씩 해서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맨 끝에 누구 남아있겠어요? 맨 끝에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100개가 아니라 101개라고 했어요. 101개니까 4개씩 이렇게 묶어주면 맨 끝에 하나 누가 남아있겠죠. 그쵸? 맨 끝에 하나 남아있는 개가 누구겠어요? 100제곱 더하기 100제곱분의 1 요놈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i의 100제곱은 i의 4제곱의 25제곱입니다. i의 4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 했죠? 아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i의 4제곱은 1이죠. 그쵸? 자, 그래서 1의 25제곱이니까 1 되는 것이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네, 해보시면은 i의 4제곱의 25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1이 돼서 결국 2라는 결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한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판단하는 거냐면은요, 근을 판별을 할 거예요. 근을. 근을 판별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누구를 판별을 할 거냐? 근을 판별을 할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을. 그렇죠? 근은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근을 가집니다라고 할 때 그 2개의 근이 이제 여러분들 실근과 허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건데 실수인 근은 당연히 실근인 거고 허수인 근은 당연히 허근이 되는 건데요. 이것들이 과연 실근인지 허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 핸드폰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는 구글에서 얘기를 했네요. 오랜만에 쓰는 거라 또 이게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실근의 범위에서 근을 갖는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잘 풀죠. x-3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3이라는 실근,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 그 인수분해가 보통 되면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하고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쵸? 근해 공식으로서 해봐야지 하고 그럼 x는 2분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그러니까 루트 안이 뭐가 돼버립니까? 얘들 4빼기 8이라고 하는 음수가 돼버리나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실근이 없어요. 근이 없는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실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도 배운 거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요? 허수요. 그쵸? 즉 허수에 해당하는 근. 이제 걔네들은 근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에서 멋있게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근해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근해 공식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운 거라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개수가 언제나 실수인 것들만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개수가 반드시 실수인 거. 그래서 실수라면 여기가 실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실수겠고요. 만약에 실수가 아닌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이 부분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루트 안에 게 음수가 돼버린다면 결국 허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실수이거나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요 놈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허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므로 이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중학교 때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소수 범위에서라면 얘는 허근도 가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실수인근을 그래서 실근, 허수인근을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같이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죠. 근을 구해야죠. 우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근데 안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의 공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근의 공식 x는 자 한번 생각해. 자 2a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네요. 루트 안에 게 0보다 큰 양수값이 들어갔죠. 얘는 즉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3과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3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실근을 갖고 있어요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시면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 3 곱하면 얼마가 되네? 24가 되나요? 네, 924는 13입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i가 즉 허근이 생기는구나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요.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 맞을까요? 실근인지 아닌지는 여기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가 실근이다 허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근호 안의 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의 부호에 따라 그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결정이 된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번에 만약 0이면은 어떻게 될까? 0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없네요. 그쵸?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건 뭐 더하기가 있거나 빼기가 있거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근 하나만 갖는구나. 자, 근데 이번에는 0보다 작게 된다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쵸?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음수이니까요. 이 부분이 음수가 된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놈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D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대문자 D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 있지만 기호 D는 판별식을 뜻하는 영어 이거의 첫 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의 판별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0이라면 중근을 갖는다. 혹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뭐 어느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래 예제를 보면서 근을 판별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근을 판별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만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계속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3을 제곱하고요.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쵸? 4 곱하기 1 곱하기 1. 네, 9 빼기 4니까 5네요. 5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큰 값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네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역시 계속 해봤습니다. b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얘는 36 빼기 36 딱 0으로 떨어지네요. 그쵸?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을 갖습니다. 혹은 뭐라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짧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짧은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은 네, 여기 또 역시 b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a 곱하기 c. 네, 그러므로 얘는 25한테 얼마를 빼는 거죠? 48을 빼는 건가요? 네, 마이너스 23이라는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네, 아이고. 네, 이 문제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을 판별하시오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판별을 해봅니다. 네, 판별식 D는 5의 제곱, 그쵸?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5한테 얼마예요? 16을 더하는 거죠? 네, 41이라고 하는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2번에서도 역시 판별식을 해보시면은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0 되겠네요. 그럼 얘는 64한테 8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3번 갑니다. 3번.
이번에는 판별식이 마이너스 30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9 곱하기 25 이렇게 되네요. 얼마가 되나요? 900한테 900 빼는 거 맞나요? 요거? 네, 계산해보면 900 빼기 900이 됩니다.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쵸? 0이라면은 네,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두실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판별식. 자, 마이너스 루트 6 제곱한테 뺍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를요. 그쵸? 그럼 얘는 6 빼기 24가 되는 건가요?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네요.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다시 교과서 파일로 넘어가서요. 요비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근데 독특한 경우는 계산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이라고 여기 59쪽에 나와 있죠.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다시 얘기해 주자면은 A 곱하기 C가 음수라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요.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쵸? 자, 요거를 한번 얘기를 여기다 해볼 텐데요. 자, 우리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ac라는 값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음수라는 얘기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 b제곱은 우린 실수를 제곱을 하면은요, 언제나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한테 뺄 거예요. 뭐를요? 음수를요. 그럼 결과적으로 더 더해지는 거 맞을까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한테 0보다 작은 걸 뺀다라는 얘기는 그냥 0보다 큰 걸 더 더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즉 얘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AC 값이 음수면은요. AC 값이 지금처럼 음수면은요. 판별식에 해당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앞에 문제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A, C 부호 달랐나요? 우리 아까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계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A, C의 부호가 같네요. 이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도 A랑 C의 부호가 같죠? 얘도 A랑 C의 부호가 같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나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 못하고 이 2, 3, 4번의 경우는 실제 요 판별식의 계산을 해서 진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서요. 여기 중에 여기 상수항 부분을 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k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놈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2번 중근,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라. 뭐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주세요. 얘는 판별식이 0이 돼주세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주세요.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구했어요. 우선. 어떻게 되죠? 뭐 b제곱 25한테 4 곱하기 a 곱하기 c 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결국 1 빼기 8k라고 하는 판별식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값이요. 1번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2번에서 중근 가지려면 얘는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k 값이 8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 서로 다른 두억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판별식을 우선 이렇게 구해놓고요. k에 관해 구해놓고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있는 문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3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싶대요. 자, 그렇게 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판별식부터 쓰시면 되겠네요. 판별식은 B제곱 2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빼기 2가 되는 건가요? 그죠? 자, 얘가 우리는 뭐가 되면 되냐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즉, 계산부터 좀 합시다. 2k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로 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계산되네요. 아, 4k 제곱은 없어지고요. 결국 4k 더하기 9만 남게 되는데 이게 어찌해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네, 9가 넘어가고 양변에 4를 나눠주면 결국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 범위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고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네,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은 서로 켤레 복소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이 지금 50분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13차 시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수강 완료 댓글 달아주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차 시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